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의 대학 졸업 확인서를 받고 이제 한국의 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부를? 네. 제가 그 간호조무사 학원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이런 이웃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정착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은 것만큼 누군가에게는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 사회복지사 일도 같이 겸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 또 선배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간호조무사하고 사회복지사는 어깨 겹고 가는 직업이다. 이게 다 같이 배우면 너무 유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좋다. 왜냐하면 북한은 복지 혜택이 좋은 걸 모르고 살았고 복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복지 혜택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나도 그런 뭔가를 하고 싶다. 이래서 공부하면서 그 사회복지사 그 대학교에 3학년 편입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입은 그 이제처럼 교육부 장관이 혜택이 있어가지고 네. 탈북민들은 35세 미만은 등록금을 대주고 네. 또 35세 이상이 되는 사람하고 그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5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북한 탈북민이라는 그 특별 혜택으로 인해서 소정이 등록금을 대주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동안 사회복지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아주 친구들하고 같이 배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중에 제일 누나나 언니였겠네요? 네. 그 수업은 일주일에 뭐 한 20학점씩 했죠? 네, 수강 신청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또 그리고 저는 그 선배님들이 하나하나 또 알려주신 게 뭐냐면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과목을 12개를 이수해야 된다. 뭐 8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수하다 보면 다른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좋다. 이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청소년 지도사 그것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조금 몇 과목 추가하면 건강 가정사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그러면 사회복지사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에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해서 수강 신청을 늘리고 하면 투자를 하면 이런 다양한 자격증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세 가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격증을 받고 나왔다가 또 그 석사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지사 자격증 하나 가지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조금 나은 거는 석사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선배님이 먼저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지금 대학 자격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석사 자격증 받으면 그래도 대학 졸업생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것까지 좀 도전해 봐라. 그때 당시 제가 지금 아기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아기가 6개월이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임신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최대한 안정해야 된다. 임신 때는 어디 다니지도 말고 차도 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안정만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게 좀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지금 6개월 배도 좀 크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겠나. 또 이러다 아기가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또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님을 지금 언급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임신인데 석사에 과연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 일단 임신이라 말 하지 말고 일단 오라. 그래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뭐 많이 6개월이라도 알리지 않으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합격이 돼가지고 일단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예정일이 6월 달인데 3월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녔는데 배는 점점 커가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앉지도 못하겠고 앉으면 막 다리 아프고 배 아프고 또 서 있으면 다리가 팅팅 붓고 정말 악조건이지만은 내가 어쨌든 뭐
지난 시간 어떤 힘든 일도 견뎌냈는데 또 이런 걸 견뎌 못 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다행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고 휴학 신청을 하면 하고. 된다고 하기 때문에 휴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자, 그럼 석사 과정을 갈 때도 등록금이나 이런 혜택은 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이게 탈북민이라는 어떤 신분이 있으면 또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라던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던가 뭐 하여튼 학교에서 특정하는 어떤 그런 혜택 줄 만한 부류가 있으면 거기에 50% 장학금을 해준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50% 장학금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감사하게 등록금을 보내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등록금에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금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서 이제 아기 놓고 네. 또 복학을 하시겠네요. 예, 아기 놓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네. 3세 미만은 어린이집에서 안 받는다 해가지고 또 주위에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어렵게 출산했는데 그냥 집에서 어느 정도 아기 뭐 유수유도 좀 하고 몸도 좀 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랬는데 제가 복학을 6개월 있다가 복학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1년까지는 복학을 할 수 있다. 휴학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년 휴학하고 그 다음에 휴학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데 아기는 앞에다 업고 뒤에는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뒤에 책가방에다 손을 이렇게 넣고 나는 막 책가방이 무겁고 아기 무겁고 또 아기를 보호하겠다고 그 삐좁은 자리에서 아기 말 막 손으로 밀고 이렇게 태우고 학교에 다녔는데 그 수업할 때는 그럼 아기는 어떡합니까? 아기는 혼자서 막 그 이런 보도 있잖아요. 네. 거기로 아장아장거리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아기가 울거나 징징대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복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기를 그때 이유식 또 도시락 다 사가지고 배낭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대학원 식당에서 내가 싸가지고 한 도시락을 이유식을 먹이고 나는 사서 먹고 이렇게 하고 공부했는데 문제는 아기가 책상하고 책상 사이 그 보도 블록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아장아장 거리고 가는데 그때 수강생이 14명 정도 됐습니다. 석박사가 다 사회복지학과 선생님들이고 선배 후배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딱 일어서시더니 저를 보지도 않고 선생님 아기 안아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아기를 어렵게 낳았고 정말 아기에 대한 그 소중함이 너무 많았는데 아기를 안아주세요. 아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 말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기를 와락 안고 학교 그 건물 아래로 내려와서 진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열이 나가지고 39도까지 오르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또 아기가 울지 않았는데 그 아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데리고 내려가라고 막 그 말에 내가 그분이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서럽죠. 개인적으로 예. 너무 그럼요. 슬프고 속상하고 아파가지고 막 울다가 아기는 이마를 짚어보니까 이마가 너무 뜨겁고 무슨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막 우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딱 가더라고요. 가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래 엄마는 강해라고 했지 내가 그 험난한 두만강도 몇 번씩 넘어왔는데. 건너고 목숨을 내놓고 건넜는데 내가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엄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눈물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분한테 내가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도 그 귀한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으니까 그분도 얼마나 속상했겠나. 바꿔놓고 제가 생각하고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셨습니까? 네, 교회 계속 다녔습니다. 주일마다요? 네. 예. 어떻게 교회를 가보니까 북한에는 무신론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무슨 누군가 나쁜 짓 했거나 하면 하늘이 시퍼런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하나님 어떻고 기독교 뭐 이런 게 대해서 전혀 이미지가 없었는데 학교 때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쓴 여성들이 네, 쓰는 비구니 예, 그거 아마 지금 생각하면 천주교 그 수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북한에서는 선전을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선교사가 어떤 소년을 잡아다가 사과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 사과를 떨어진 거 주워 먹었다고 해가지고 위에 이마에다 청강수 가지고 보석이라는 걸 새겼다 선교사가. 그리고 척기술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예배당에 계속 나가니까 그때 당시 경찰을 했는데 네 경찰 할래? 예배당 내놓을래? 마누라를 내놓을래? 뭐 하여튼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그런 것도 봤고 이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무섭기도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저희들이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 계시죠? 예. 그때 찬송가 듣고 복음성가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을 잘못 만났지만 그 정권 때문에 방황하고 고생하고 이런 힘든 여정을 겪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 한국에 교회 가보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예.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딱 나를 짚고 설교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들렸고 아 내가 이런 힘든 방황하고 힘든 가정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많이 받으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를 또 2년을 다니셨네요. 네. 논문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논문을 석사 2년 다니고 논문을 그 제가 중국 조선족하고 네.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 다문화에 대한 편견도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중국 조선족 배우자와 사는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 경험에 대해서 그걸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나만 온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문화 다르고 또 중국이라는 문화가 다르고 나는 중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남편은 북한 문화를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화를 적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착이라든가 삶이 너무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점들을 논문에다 서술을 한 거죠. 아주 독특한 독자적인 논문을 쓰셨네요. 네. 자, 그래 이제 석사까지는 이제 마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박사를 어떻게 또 하실 생각하셨어요? 너무 석사 과정이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논문 쓸 때도 정말 그 아기가 책상에 와서 엄마 거 뭐 다치고 엄마 거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런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재워놓고 밤에 2시까지 논문을 쓰고 항상 아기를 재워놓고 쓰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석사까지만 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체력도 안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안 좋고 이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 제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다 보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석사 논문도 썼는데 박사를 왜 못하겠나. 그래도 우리 대학원에서 이런 혜택도 있고 등록금 뭐 이런 것도 감면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지켜보면 너무 열심히 잘하시니까 박사도 잘 하실 것 같다. 어디까지나 지금 석사도 너무 많아서 또 석사 가지고는 자리를 잡고 일하기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박사까지 하면 어떻겠나. 너무 또 권유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석사까지만이라도 진짜 겨우 울며 겨자 먹기를 마쳤는데 내가 이제 또 고생하면 뭐가 되겠냐. 석사 논문 쓰면서도 내가 몇 번 쓰러졌습니다. 막 응급실도 가고 이러니까 내가 박사까지 해야 되겠나. 굳이 내가 건강을 해치면서 괜히 박사 하다가 아기도 관리가 안 되고 나도 내 건강도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갈등이 많았는데 너무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 선배님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너무 권유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석사 뭐 했는데 박사도 좀 해볼까 이래서 사실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갔네요. 예, 조금 바로 쉬지 갔- 않고. 예, 바로 그러면 갔습니다. 박사 과정은 이제 석사보다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석사 2년이고 박사 3년입니다. 박사 3년하고 네. 논문 쓰고 그렇게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3년을 공부하는데, 이거 참 보통 힘들지 않았겠네요. 아기도 계속 키워야 되니까. 네. 근데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또 돈은 안 버렸습니까? 3년이라는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게 오차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석사했는데 박사를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진 내 자신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 박사는 석사를 했다 해서 박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지금 탈북한 분들 중에서 박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쯤 계십니까? 그때 18년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좀 조금 더 늘으시겠죠. 늘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네.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을 하고 또 박사 논문을 또 한참 쓰셨겠네요. 예, 박사 논문을. 자격 시험도 치고. 근데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하면서 또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한 학년에 7개 학급, 8개 학급 음. 인원이 좀 그때 어린이 수가 많으니까 예. 우리 학년 때는 8개 학급이 있었는데 북한은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안 배워주고 중학교 1학년부터 외국어를 배워주는데 만약에 8개 학급이라고 할 때는 한 학급만 러시아어 배워주고 나머지는 영어를 배워줍니다. 나머지 영어를. 예. 근데 제가 다니는 학급은 유난히도 또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급이 돼가지고 저는 러시아 배우다 보니까 여기 석박사를 공부하면서 영어가 필수잖아요. 네. 근데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또 혼자서 독학하시겠죠. 예, 뭐 검색하면서 단어를 검색하고 또 이걸 써보고 또 번역도 좀 해보고 나름대로 무지 또 노력을 해가지고 영어 시험에 다행히도 또 합격 맞고 뭐 그 들어갈 때 자격 시험에 영어가 기본.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또 소논문이라든가 박사 과정은 또 뭐 그냥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또 소논문 과정도 거쳐야 되고 프로포절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이런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너무 힘들어서 3학차까지 다니다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살다가. 예. 그런데 이제 결국 논문을 쓰셨네요. 네. 논문을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논문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6학자까지 다니면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급해서 박사를 입학하고 지금부터 논문을 서서히 단 한 문장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지겹지도 않냐고 괜찮다고 지금부터 천천히 논문을 쓰지 말고 이제는 쉬라고 자기도 경험에 논문을 쓰니까 한 1년 동안은 자기 논문도 들여다보기 싫더라. 그래서 좀 쉬라 해서 2학차까지 쉬고 1년 전부터 조금씩 소논문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뭡니까? 논문의 주제는 이산 가족에 대한 거 썼습니다. 이산 가족이요? 예. 이산 가족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그 예전에 해방 직후 실향민으로 오신 분들은 1세대 이산 가족이잖아요. 지금 1세대 그리고 저희들은 2세대, 3세대.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향민 1세대와 2세대, 3세대. 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논문을 써갖고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 심사를 할 때 그게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고생 좀 하셨겠네요. 네, 까다롭습니다. 그거 심사할 때 제가 소논문에서는 바로 합격을 받았는데 프로포절 할 때 프로포절이라는 말도 사실 처음에 몰랐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허물없이 여쭤보고 싶은데 프로포절이 뭐냐고 이랬더니 프로포절은 논문을 어떻게 쓰겠는지 계획을 짜는 건데 거의 논문의 3분의 1은 써야 된다.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 제가 갈팡질팡한 게 뭐냐면 주제를 어떤 거 해야 될까. 주제는 다양한데 이 주제를 어떤 걸 딱 중심적으로 잡아서 내가 논문을 시작해야 될까. 이게서 갈등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많이 그걸 지도해 주셔가지고 일단 이산 가족에 대한 거 우리 3세대 이상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그때 실향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삶하고 우리 삶하고 다르니까 예, 그런 삶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문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그 논문을 지도 받아야 돼서 대학원에 가서 교수님을 찾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논문을 하려면 저는 질적 연구, 양적 연구가 있는데 저는 질적으로 했습니다. 예, 질적하다 보니까 심층 면접을 해서 그 같은 삶을 겪은 탈북민들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저도 겪었지만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부른 그런 분들 하기가 싫죠. 예 녹음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막히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하기가 싫죠. 예.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듣기도 싫을 것 같아요. 예, 눈물이 너무 나오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그 논문을 겨우 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교내 교수님들이 3분이면 되는데 박사는 5분이 지도를 하시는데 2분은 타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논문 심사를 하시는데 그때 5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박사 동기가 한 12명 그때 이게 입학을 했는데 마지막에 논문을 다 쓰고 완료한 분들이 4명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논문, 박사 논문을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교수님들 5분 계시는 앞에서 심사를 받을 때 2번 탈락이 됐다가 마지막에 거기에 최종 심사에서 제가 합격이 됐는데 이 박사 논문이 심사 합격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폭발해가지고 그 힘든 마음이라던가 심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복합적으로 그 힘든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막 우니까 교수님들도 다 우시는 거예요. 예, 참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박사 끝나고는 이제 파티는 한번 하셨습니까? 예, 파티는 하고 제가 오죽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석박사를 하면서 아기도 고생했고 저도 고생했고 모든 그런 일정들이 드라마처럼 고생을 하다 보니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예, 우울증이 심해서 박사 논문 쓰면서 눈물을 흘린 게 나는 그냥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없는 생물체가 없는 그런 무인도 섬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어떤 데 구애받지 말고 파란 하늘만 보고 싶어. 참 예. 천신만고 끝에 네.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고 그 받고 나서는 이제 잘 받았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세상에 그 어떤 욕망을 다 가진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제 이어 2부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대학 자격을 인정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대학을 편입하고 석사 박사를 하셨다. 참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여주 박사님의 한국 정착과 한국에서의 또 이 삶 투쟁 다음 주에 또 계속됩니다. 또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